뒤면 갤럭시 S24 시리즈 나오는데 지금 웬 F야? 그래도 리뷰해야지.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신제품 갤럭시 S23 F2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미 두세 달 전에 해외 시장에는 풀렸고 국내 시장에 드디어 거의 한 달 만에 들어온 건데요. 이번 F2는 해외에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고, 무엇보다 S23 시리즈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20-30만 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준 플래그십 정도를 노리고 계셨던 분들은 약간 관심을 가질 만한 모델이에요. 일단은 저는 얘를 처음 손에 딱 잡았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은 갤럭시 S23 플러스 모델이랑 아주 거의 그냥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투박하다. 열어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꺼운 베젤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에 쥐었을 때도 약간 두툼한 느낌이 듭니다. 갤럭시 S23을 가지고 왔는데 옆에서 봤을 때 두께도 꽤 차이가 나 보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투박함이 약간 귀엽다는 느낌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이 F2 시리즈, 팬 에디션 시리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팬들을 위한 에디션이다 해가지고 조금 가격은 낮추면서 우리 갤럭시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능들은 다 넣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나왔던 시리즈였는데 실제로 써보면은 이게 왜 팬 에디션이지? 이런 생각이 약간 들 정도로 원가 절감을 해서 나왔던 시리즈들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 S23 F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봤을 때 일단 예뻐, 귀여워. 그래서 젊은 느낌이다? 되게 팝한 느낌? 색상도 좀 귀엽게 나왔고 오히려 좋은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런 베젤 두꺼운 거 이런 거는 진짜 디자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얇은 베젤에 베일 듯한 슬림한 느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얇은 베젤을 정말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투박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좀 더 귀엽고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 괜찮은데 싶으면은 저는 만족하고 쓰는 편이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이따가 스펙을 아주 자세하게 제가 비교를 해드리긴 할 거지만 엄청나게 아쉬운 그런 스펙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으로 하는 기능들 적당히 쓰면서 또 너무 비싼 모델은 부담돼. 그렇다고 완전 보급형을 쓰기에는 좀 버벅거리고 느릿느릿하고 그런 거를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만한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월 8일에 정식으로 국내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미 한 달 전쯤에 해외 시장에는 다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외신에서도 리뷰도 올리고 막 이렇게 평가도 하고 했는데 그런 평가들 보면은 생각보다 평가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보통 FE 모델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팬 에디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갤럭시 S23이 나온 지 거의 1년 만에 국내 출시한 S23 FE 과연 물거먹기인지 그래도 나름 쓸만한 가성비 모델일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뭐 일단은 이번 FE 모델은 출고가가 85만 원 안팎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출고가를 몰라요. 자막으로 써드릴게요. 얼마로 나왔는지 확인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일반 모델이랑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FE 모델은 플러스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더 적당할 것 같고 실제로 크기도 S23 플러스 모델이랑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가격을 그래도 일반 모델이랑 비교를 해드리자면 갤럭시 S23 플러스 모델이 출고가가 143만 원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거의 한 50만 원가량 저렴한 거예요.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30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가격대는 많이 줄었고요. 요즘 스마트폰 가격들이 특히 플래그십 라인이 정말 많이 비싸졌거든요. 이 80만 원대라는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그러니까 플래그십부터 중저가폰까지 다 합쳐서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의 총 평균이 약 87만 3천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평균 가격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는 가격대로 출시가 된 겁니다. 어떻게 너무 비싸진 이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을 조금이나마 낮추는데 일조를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지금. 그런데 사실 제가 써봤을 때 진짜 첫인상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전에 아이폰 모델 중에서 아이폰 X 시리즈 때 XR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 모델 써보신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10R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온 모델이거든요. 딱 S23FE가 지향하는 그 정도의 선인데 이 10R을 딱 잡았을 때 아이폰 10 시리즈보다는 두께가 도톰하고 투박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오히려 귀여워, 오히려 키치해. 뭔가 좀 더 젊은 층이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이 감각이 저는 딱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갤럭시 S23 FE 모델을 썼을 때 딱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더 투박하고 베젤도 좀 더 두껍고 도톰한 느낌도 들고 실제로 뭐 이런 카투티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두꺼워요. 이런 투박함이 있는데 오히려 귀여워. 색깔도 귀여워. 정확히 그때 느꼈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 10R 때의 느낌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용할 때의 사용감 자체가 이 플래그십 모델 쓰는 거랑 아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게 디스플레이 해상도 동일합니다. 화면 주사율 동일해요. 최대 120Hz까지 되는데요. 사실 스마트폰 쓰다 보면은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 디스플레이거든요. 근데 사실 디스플레이 해상도에 별 차이 없죠? 화면 주사율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넘길 때 드는 느낌 있죠? 그리고 반응, 터치감 이런 게 다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냥 이게 내가 중저가 폰을 쓰는지 플래그십을 쓰는지 카톡을 한다거나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거나 뭐 간단한 작업들 할 때는 정말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뭔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나 디자인은 살짝 더 투박하고 귀여운 느낌은 들지만 실제 쓸 때는 알맹이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폰 10R을 썼을 때의 감각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로 카메라도 해외에서 이번 갤럭시 S23 FE의 가장 호평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카메라였는데요. 카메라 스펙을 좀 비교를 해보면 플래그십 모델이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특히 후면 카메라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스펙을 일단 보시면 갤럭시 S23 FE가 후면 카메라에 5000만 화소 고해상도 렌즈 그리고 3배 광학 줌이 적용이 돼 있고요. 와이드 센서도 동일하게 적용됐고요. 나이토그래피, 야간 촬영에 특화된 기능까지 탑재를 했어요. 광학식 손떨림 방지 OIS도 들어가 있고요. 전후면 카메라에 모두 동영상 손떨림 보정 VDIS 기술도 다 적용이 됐습니다.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 원가 절감을 했다라는 느낌을 못 느낄 정도로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야간 촬영도 할 수 있고 망원 카메라도 쓸 수 있고 5000만 화소까지 쓸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해외에서도 꽤 호평을 받았더라고요. 거기에 다른 스펙들도 좀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갤럭시 S23 플러스보다 약간 작아요. 이유는 베젤이 두껍기 때문이고요. 해상도 동일하고요. 패널 종류 다이나믹 AMOLED 2X 종류 똑같고요. 색심도도 16메가, 최대 주사율 120Hz로 똑같고요. 이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어요. 갤럭시 S23 시리즈에는 프로세서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갤럭시 전용 모델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번에 S23 FE에는 엑시노스가 들어갔습니다. 삼성 자사 칩셋인 엑시노스 2200이 들어갔고요.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갤럭시 S23 울트라로 돌린 거랑 S23 FE로 돌린 거랑 가지고 와봤는데요. CPU 점수 같은 경우에는 싱글코어가 한 30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멀티코어는 120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뭐 램 용량에도 차이가 있고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기가 램이 들어가 있고 S23 FE 같은 경우는 8기가 램이 들어가 있거든요. 램 용량에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칩셋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점수 차이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폰 라인 치고는 선방하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S23 울트라는 여러분 어떤 모델이냐면 게이밍 성능에 있어서도 호평을 받았던 모델이고요. 삼성전자 모델 중에서는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 플래그십 제품인데 이 정도 차이면 가격 차이에 비해서는 나름 선방했다 라고 느껴지는 성능 차이긴 해요. 딱 하나 걸리는 것은 이 갤럭시 S23 FE에 들어간 엑시노스 2020이 지난번 갤럭시의 GOS 이슈 때 들어갔던 그 칩셋이라는 것이죠. 제가 항상 애플의 그 SE 모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애플이 마진 잘 남기고 전략 잘 잡았다라고 생각 들었던 게 SE 모델에서 그 폼 팩터는 사람들이 약간 그리워하는 레트로 감성이잖아요. 옛날에 쓰던 금형을 그대로 갖다 써도 오히려 그런 SE 모델을 더 좋아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칩셋은 가장 최신보다 바로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그런 칩셋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외관만 레트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레트로 감성으로 그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으니까 더 좋아서 쓰는 분들도 많거든요. 와, 저런 비슷한 전략을 갤럭시도 가져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번 FE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만큼 진짜 프로세서가 엄청나게 점수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엑시노스 모델에서는 바로 작년에 나왔던 모델을 적용을 했고, 또 다음 달에 나올 S24 시리즈에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거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칩셋을 사용하면서 약간 이제 급 차이도 두고 기대감도 좀 키우고 이제 이런 전략을 사용한 것 같아요. 스펙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카메라 스펙은 다 비슷한데 전면 카메라에서 화소수 차이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 FE는 1000만 화소, S23 플러스는 1200만 화소인데 뭐 사실 전면 카메라 그렇게까지 화소 높일 필요는 없어가지고 이건 괜찮을 것 같고, 조리개 값도 조금 더 낮아요. 0.2 정도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메모리도 동일하고요. 듀얼심 들어가 있고요. FE 모델에도 덱스가 들어갑니다. 갤럭시에 기대할 만한 기능들 있잖아요. 삼성 페이라든가 덱스라든가 이런 안드로이드 폰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그리고 삼성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들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크기나 무게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거의 플러스 모델과 동일한데 무게가 한 14g 정도 조금 더 무거워요.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좀 볼게요. 배터리 사용 시간이 갤럭시 S23 플러스보다는 살짝 적은데요. 한 3시간가량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터리 용량 자체는 200mAh의 차이가 있습니다. FE 모델이 색상이 딱 4가지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색상은 너무 은은해가지고 이게 무슨 색이야? 싶기는 한데 크림색이고요. 진짜 은은하죠, 여러분? 근데 오히려 귀엽다니까? 그리고 민트색, 그라파이트, 퍼플 색상이 있는데 퍼플이 약간 좀 오히려 차분한 색상이에요. 이 퍼플 색상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명품 브랜드들도 그렇고 패션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색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약간 회색이 섞여가지고 조금 한 단계 차분해져 있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칙칙한, 은은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색상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좀 따라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느낌의 약간 차분한 퍼플 색상, 이렇게 해서 4가지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색에 제가 한번 케이스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귀여운 노랑이 케이스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귀엽지 않나요? 귀엽죠? 갤럭시도 진짜 많이 예뻐졌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거울 셀카 찍기에도 너무 귀엽고 되게 귀여운 모델 같은 느낌으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리뷰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S23 시리즈가 나온 지 벌써 1년이 다 지났는데 왜 갑자기 FE 시리즈를 가지고 나왔지 하면서 와, 삼성 또 울거먹기 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FE 모델 나온다 그랬을 때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른들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국내 시장과도 연관되어 있고 정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이 FE 모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정부에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가 너무 비싸니까 완화를 해보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이 정부에서 딱 지목을 한 게 스마트폰 업체들이 핸드폰을 너무 비싸게 팔고 있다. 꼭 플래그십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왜 이렇게 다 비싼 핸드폰을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니네 핸드폰 제조업체들 플래그십만 만들지 말고 중저가폰 라인업을 늘려라.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는 방안일지는 저도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돼서 지난달에는 아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랑 딱 합의를 해가지고 30만 원에서 80만 원대 요 사이 가격대의 중저가 단말기를 올해 2종류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 안에 또 3-4종류를 더 만들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나온 게 이제 갤럭시 S23 FE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당장 한 달 뒤에 플래그십 어차피 나올 건데 S24 나올 건데 또 S23을 우려먹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된 거죠. 지난달에는 또 삼성전자가 KT 전용 모델인 갤럭시 점프 3를 출고가 43만 8,900원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FE 시리즈가 돌아온 거예요. 사실 여기서
중저가 폰이 진짜 많이 팔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실제로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갤럭시 A14가 1240만 대, 갤럭시 A14 5G가 900만 대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중에 이 삼성의 중저가 폰이 5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중저가 폰 라인업을 늘리는 게 삼성전자의 이득이 될까요? 그리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요? 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미지수거든요. 이 스마트폰 구입에 대한 경제력이 없는 10대나 20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경제력이 없으니까 적당히 중저가 폰을 구매할래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부모님의 등골을 빼서라도 플래그십을 쓰려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플래그십에 쏟는 게 아니라 중저가 폰을 늘리는데 더 리소스를 들여야 된다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결국은 어쨌거나 플래그십 판매량에서는 애플을 따라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플래그십 라인에서도 매출을 늘려야 되고 중저가 폰 라인에서도 매출을 늘려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갤럭시 S23 FE 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추이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갤럭시 S23 FE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리고 갤럭시 S24에 대한 소식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